자, 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자, 오늘은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미 위클립에서 굉장히 여러 번 다뤘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동물진료비는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요.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여러 번 발의가 되긴 했습니다만 통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또 21대 국회에서도 표준수가제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모두 이제 통과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동물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단 법안 발의 취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수진 의원은요, 월 평균 반려동물 양육 비용이 19만 4천 원으로 2년 전인 2023년 대비 26% 증가했다. 그런데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친다면서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을 올려서 동물 소유자의 진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펫보험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표준수가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데 네. 근데 학범 대표가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 사실 펫보험 활성화와 표준수가제는 관련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동물 의료비에 표준수가제 자체를 도입한 나라가 이제 독일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독일을 제외하면 표준수가제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펫보험 활성화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다른 나라의 펫보험 가입률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는 가입률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언급되는 국가들이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모든 나라에 표준수가제가 없습니다. 표준수가제 없이도 펫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또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표준수가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 자체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법안 발의 취지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근데 이번 법안의 특징은 표준수가를 딱 정하는 게 아니고 상한액을 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기존 법안과 다릅니다. 맞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법안은 농식품부가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동물병원 운영비 및 동물의약품의 가격 등을 고려하고요.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고 이제 조건을 달긴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한액을 매년 검토해서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액을 정한다는 거는 진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그 아래로 싸게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동물병원마다 규모가 다르고 임대료가 다르고 수의사 인력 구성이나 실력이 다 다르고 사용하는 의약품 장비가 다 다르고 치료 방법이 다 다른데 이 진료비를 그냥 통일시키자 이런 표준수가제 자체도 이제 문제라는 지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법안은 상한액만 정해놓고 하한액은 없습니다. 사실상 진료비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표준수가제가 있다라고 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수가의 1배에서 3배까지 받을 수 있는 범위의 수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3배까지 받을 수 있는 상한선도 있지만 하한선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한선 밑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심지어 이 독일도 이러한 범위의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로부터 수가제 폐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율 경쟁을 하라는 거죠. 근데 표준수가제가 사실 다 똑같이 그 수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거잖아요. 병원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다 다른데 진료비를 똑같이 받으라는 게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하한액 없이 상한액만 설정을 해서 더 문제가 크다는 그런 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덤핑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동물 의료 시장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사람 의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만 수가가 정해져 있고 비급여 항목은 수가가 없습니다. 성형외과 병원마다 진료비 당연히 다른 거고요. 환자가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자기가 선택해서 병원을 가는 거죠.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동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보험만 있는 거죠. 결국 사람으로 치면은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는 전부 모든 항목이 비급여 항목인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이런 비급여 항목에다가 수가를 적용을 하고 심지어 상한액만 설정해서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겠다는 좀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동물의료 표준수가제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표준수가제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이제 공약을 했었고 표준수가제를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동물진료
표준수가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수진 의원이 이제 여당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 통과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정과제에서 언급한 공익형 표준수가제는요,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을 먼저 조성을 하고 공공동물병원에 먼저 표준수가제를 도입을 해본 다음에 민간동물병원 중에 일부를 상생동물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표준수가제를 한번 확산시켜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가 많지만 네네. 상한액을 설정해서 그냥 뭐 민간 공공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적용하는 이수진 의원 법과는 이제 개념이 다릅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민간 동물병원에도 곧바로 적용되는 내용인데다가 상한액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문제가 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표준수가제 이야기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뭐 어떤 식으로든 논의를 해보는 건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진료비 부담되니까 가격 낮춰, 이거는 사실 더 많은 부작용이라든지 더 많은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걸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법 하나가 일단 정해지면 이걸 고치기가 또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 하나를 만들 때 처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가지 토론, 그리고 살펴볼 것들, 또 고민해야 할 것들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좀 제대로 된 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네. 드립니다. 오늘 위클리 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